오늘 다른 원내대책 회의라든지 중요 회의가 없어서 제가 좀 전하는 메시지를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문제가 전국의 최대 이슈이고 언론의 관심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이자 거만한 꼼수라고 생각하며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대통령이 오로지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새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5대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궤변에 가까운 논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설정한 5대 원칙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 적용에는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5대 원칙은 결코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궤변적 논리이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거만한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말에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식과 원칙의 정치를 수없이 선언했는데 자기가 필요로 할 때는 공약 따로 현실 따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문재인답지 않은 비상식, 비원칙의 꼼수 정치라고 봅니다. 또한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첫 인사인 국무총리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른 후보자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대선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면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지 무엇하러 취임 첫날 그렇게 발표를 서둘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 후보자 인준은 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2-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총리 인준이 정치화됐다고 야당의 책임을 넘기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고 나만 옳다는 독성적 발상입니다. 국민을 대신한 인사청문과 검증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그 청문은 치열하고도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엇을 근거로 국회의 인사청문이 정치화됐다고 비난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궤변 수준의 무원칙하고도 자의적 인사 기준을 청와대가 설정하고 국회가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서 인준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로서 대단히 불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후보자가 본인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기초적 소명 자료마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둘째,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위장 전입, 그림 강매, 아들의 병역 면탈 등 핵심적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인사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세 가지 이유로 부적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어제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의 해명까지 듣고도 이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본회의에서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는 않고 무조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부터 자기 모순입니다.
인사청문은 그 후보자의 인생 전체를 관통해 공직자로서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을 정해 그 이전은 되고 그 이후는 안 된다는 식의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식의 인사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즉흥적 꼼수를 들고 나온다면 문재인 정권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핵심적 검증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고 각종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의 인사 공약에도 정면으로 반하는데 인사청문을 통과한다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이런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한 검증이라는 이 지극히 단순하고도 올바른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당 이중대들과 손잡고 설령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임명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식의 꼼수 정치로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호남 민심을 의식해 하루아침에 여당 편에 돌아선 국민의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야당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당으로서 민주당 이중대의 길을 갈 것인지 정체성부터 반드시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낙연 후보자 외에도 지금 매일같이 다른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때마다 검증 기준을 마음대로 새로 정하고 국민의 양해를 부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이미 난맥상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동의해 줄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회를 탓하고 무조건 양해를 부탁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가히 의혹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이중 국적, 세금 탈루, 거짓말 의혹에 이어 딸의 사업에 강경화 후보자의 과거 부하 직원이 대부분의 돈을 출자한 사실이 새롭게 제기되는 이러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시민운동가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의혹의 복마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기된 두 차례의 위장 전입, 억대 연봉에도 신용카드 사용 제로의 미스테리에 이어 목동 아파트 다운 계약 의혹, 부인이 공립고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부정 취업 의혹 등 또 아들의 특혜 병역 복무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시민운동 때 격차 해소를 주장을 했지만 이런 위장 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사례로 봐서 자기 가족과 다른 가족의 격차를 더 강화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서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이중적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진 인사도 비록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볼 때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듭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결자 해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 오만과 독선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서
인준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로서 대단히 불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후보자가 본인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기초적 소명 자료마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둘째,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위장 전입, 그림 강매, 아들의 병역 면탈 등 핵심적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인사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세 가지 이유로 부적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어제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의 해명까지 듣고도 이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본회의에서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는 않고 무조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부터 자기 모순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당 편에 돌아선 국민의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야당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당으로서 민주당 이중대의 길을 갈 것인지 정체성부터 반드시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낙연 후보자 외에도 지금 매일같이 다른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때마다 검증 기준을 마음대로 새로 정하고 국민의 양해를 부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이미 난맥상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동의해 줄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회를 탓하고 무조건 양해를 부탁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가히 의혹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이중 국적, 세금 탈루, 거짓말 의혹에 이어 딸의 사업에 강경화 후보자의 과거 부하 직원이 대부분의 돈을 출자한 사실이 새롭게 제기되는 이러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시민운동가 출신이라 인사청문은 그 후보자의 인생 전체를 관통해 공직자로서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을 정해 그 이전은 되고 그 이후는 안 된다는 식의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식의 인사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즉흥적 꼼수를 들고 나온다면 문재인 정권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핵심적 검증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고 각종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의 인사 공약에도 정면으로 반하는데 인사청문을 통과한다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이런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한 검증이라는 이 지극히 단순하고도 올바른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당 이중대들과 손잡고 설령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임명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식의 꼼수 정치로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호남 민심을 의식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식과 원칙의 정치를 수없이 선언했는데 자기가 필요로 할 때는 공약 따로 현실 따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문재인답지 않은 비상식, 비원칙의 꼼수 정치라고 봅니다. 또한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첫 인사인 국무총리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른 후보자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대선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면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지 무엇하러 취임 첫날 그렇게 발표를 서둘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 후보자 인준은 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2,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총리 인준이 정치화됐다고 야당의 책임을 넘기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고 나만 옳다는 독성적 발상입니다. 국민을 대신한 인사청문과 검증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그 청문은 치열하고도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엇을 근거로 국회 인사청문이 정치화됐다고 비난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궤변 수준의 무원칙하고도 자의적 인사 기준을 청와대가 설정하고 국회가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른 원내대책 회의라든지 중요 회의가 없어서 제가 좀 전하는 메시지를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문제가 전국의 최대 이슈이고 언론의 관심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이자 거만한 꼼수라고 생각하며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대통령이 오로지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새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5대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궤변에 가까운 논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설정한 5대 원칙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 적용에는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5대 원칙은 결코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궤변적 논리이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거만한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말에 강박관념을